감압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하스탁 열어보기 전에 금리 얘기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55%. 이 정도면은 이제 2007년의 고점을 거의 뛰어넘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2007년의 10월 수치는 일단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이렇게 무섭게 오르다 보니 주식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전반적으로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4일 시장이 4일 떨어지고 오늘 좀 반등했지만 큰 의미를 찾기에는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10년물 금리 올라다 보니 미국 달러도 오늘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달러가 올라가다니 달러 엔, 달러 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5월 수준을 지금 다시 한번 돌파할 시도를 보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약간 불안감을 우리가 지울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가 좀 약한 흐름을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오늘 9월 들어서 다 떨어졌지만 다우와 일단 나스닥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다우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4월 달에 한번 다우가 나스닥이 이긴 다음에 지금 다시 다우가 나스닥이 이기고 있는데 그것은 뭐 다우가 강하기보다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 나스닥이 강한 것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 제일 섹터 11개 중에 가장 부진한 것은 역시 기술주의 부담이 가장 크겠고요. 특히 달러가 강했을 때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달러가 강하면 해외 매출이 많은 것이 11개 섹터 중에서 압도적으로 기술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올해 들어서 의외로 지금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은 국내 주식에서 주식이나 ETF 중에서 채권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채권 ETF. 예. TLT랑 TMF가 대표적이 되겠는데요. TLT가 오늘도 많이 떨어지면서 연초 대비 10.4%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또 3배짜리 많이 하시거든요. 3배짜리는 오늘도 뭐 많이 떨어져서 연초 대비 35.3%.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거가 소위 트래킹하는데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슬리피지라 표현하는데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경향이 왕왕 있는데요. 지금 연초 대비 10.4인데 연초 대비 TMF는 3배보다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은 훨씬 더라도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겠으나 예.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손해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품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시더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채금리 계속해서 좀 시장의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관련된 ETF로 손실을 좀 많이 보셨거나 혹은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은 장기 관점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핫스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 열어보죠. 룰루레몬입니다. 다들 좋다고 하던데 주가는 왜 이렇게 좀 부진할까요? 그러니까 월가 투자 의견은 뭐 다들 괜찮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9월 들어서 좀 탄력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8월 달에 실적 나온 이후에 2분기 실적 나온 이후에 갭상승했을 때도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재고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거와 달리 마진율이 이렇게 쏙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마진율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만큼 일정 수준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할인 매매, 할인 상품을 갖다 할인 그 매출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주가는 레벨업이 됐다가 일단은 다소 좀 소강 상태에서 흘러내리면서 쉽게 해서 갭을 메운 상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특히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룰루레몬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소비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는 가장 큰 것은 역시 9월부터 이제 과금이 우리 말로 보면 과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납부가 되는 소위 대학생들의 소위 대학 자금의 어떤 상환 이것이 26세부터 42세, 43세가 한 65% 정도 해당되는데 예. 이들이 또 가장 많이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룰루레몬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영향이 있다 없다? 저는 영향이 일정 수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지난 주말에 특집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랑 아마 공감하신 분이 계실 것 같고 공감하기 어려운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룰루레몬의 주말판에 특집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제가 무슨 여성도 아니고 여자애도 어린애가 지금 집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설명하기 쉽지 않으나 아마 공감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 딸들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좀 모르겠어요. 여기면 티네이저라고 얘기하고 지금 사진에 나온 친구는 12살짜리 친구인 것 같아요. 12세, 13세, 14세. 우리나라 보면 중학교 그 무섭다는 뭐 중2, 중3으로 그러네요. 고 5절이라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보다 애들이랑 또래랑 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춘기죠, 한창.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랑요. 10대 딸이 같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가 룰루레몬이라는 겁니다. 지금이요. 그리고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엄마도 50대 엄마나 40대 엄마도 입고 나서 쉽게 해서 쿨해질 수밖에 없는 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브랜드가 이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에슬레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기사에 나온 몇 명의 10대들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모두 룰루레몬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관심은 친구들이 입고 있고 나도 그걸 입는다. 그 얘기를 여기 기사에 많이 나오고 엄청 중요하죠. 그 시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딱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딱 모든 중요한 거는 딱 이거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모두 그걸 입고 있다라는 것에서 지금 룰루레몬의 출발이자 끝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미러라는 사업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 미러가 큰 거울인데 그거가 거울이 아니라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큰 이제 우리를 보면 옷을 사러 가면 이렇게 큰 대형 거울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거울인데요. 그게 모니터라서 그걸 보고 요가도 같이 하고 이런 모니터 앞에 보는 건데 그게 상당히 좋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어갖고 작년에 결국 대규모 상각을 처리했기 때문에 회계적인 부담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용 운동화인데요. 여성용 운동화는 초기있지만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성 운동화 시장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8월 말 발표된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나 늘어났고요. 월가의 목표는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만만한 시장이냐 꼭 그렇진 않고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인 소비의 둔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그거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것들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미지 메이킹을 좀 잘했네요.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에슬레저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월가의 시각도 나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 둔화 우려, 학자금 대출을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미국만의 또 이슈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종목은 어떨까요? 랄프로렌입니다. 명성에 비해서 낮은 주가. 월가에서 랄프로렌 목표가를 13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확대되는 글로벌 점유율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올해 어떻게 됐건 간에 최근 들어서 약간 슬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날 7% 정도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레이먼 제임스는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너무 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개월 동안에 7% 정도 하락했는데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평균 매출 가격, 객당 판매가라든가 수량이 증가했습니다. 좀 뭐로 할 수 있냐면 홈쇼핑에서 그 랄프로렌 광고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요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더라도 일정 수준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제품 이런 쪽에서 일단 선호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PR이 지금 11배에 불과하거든요. 11배라는 거는 지금 S&P 500이 19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최근에 2, 3년 동안 회사에서 경영 관리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철저한 재고 관리 그리고 예상에 따라 AI를 적용해서 정확한 어떤 수량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딜리버리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갖춰나면서 효율성을 많이 증대했다는 것이 그 레이먼 제임스의 평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 회사는 주가의 높낮이랑 상관없이 실적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거가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분기 연속이니까 2년 반 동안에요. 매출과 이익이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렇게 실적 다 초록색이라는 건 많이 올랐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플러스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예. 가이던스에 그나
그 컨센서스를 보다 높여놨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한번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에 긍정적이죠. 2분기 연속 깜짝 실적이 발표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세 곳은 목표 주가 상향, 한 곳은 하향해야 되겠는데요. 여하튼 최근 들어서 구겐하임도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여하튼 월가의 투자 의견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하나 첨가적으로 말씀드린 배당률이 높지 않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28일에 배당락이라는 것도 미국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은 한 2.6% 나오고요. 배당금은 주당 0.75달러에 배당금 지급일은 10월 13일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직전에 매수를 하시면 연휴 이후에 배당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스퀘어 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딱 찾아보고 나서 이거 왜 나만 몰랐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요즘은 또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굉장히 쉽고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UBS에서도 긍정적 의견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스퀘어 스페이스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쉽게 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쇼핑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쇼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퀘어에서 템플릿을 엄청나게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전에 카페24가 이런 거 하는 거가 되겠고요. 요즘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자체도 개인 소호들을 위해서도 많은 이런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결제도 네이버 페이나 아니면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을 다양한 걸 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전문적으로 이런 회사가 미국에 몇 개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윅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 중에 스퀘어 스페이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한 뭐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간단한 건 아주 기본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결국은 물건을 파고 사고를 파는데 하는 것들. 말이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면 예전에 웹 디자인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언어도 알아야 되고 복잡한 게 엄청 많았다는 거죠. 혹시 그 국내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 벌써 10년, 20년 전에는 나모란 거를 많이 썼던 기억이 네, 그 전설적인 웹 에디터. 웹 에디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상장까지 돼갖고 아주 초미의 관심을 있던 일인데 지금은 그런 걸 쓰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다 아주 쉽게 그런 언어도 없이 다 그조차도 편하게 만들어줬던 거지만 그것 없이 다 쉽게 만들어줄 수 있고 결제도 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온라인 노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또 발전되면 이걸 갖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걸 말하면 우리나라 보면 쿠팡에도 보내고 지마켓에도 보내고 뭐 11분간에 보내 다 보낼 수 있다면 좋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는 올인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다라고 딱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콘텐츠에서도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조금 더 맞는 것을 다 추천해 주겠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느냐. 아주 기본적으로 돈을 안 받지만 조금만 해보면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고 또 조그맣게 제안을 해주고 마케팅을 하다 보면 마케팅 제안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고를 어디 쏘면 좋다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걸 해줘갖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가장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아마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건 뭘 하시건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결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제. 근데 결제가 여기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편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물건을 보내는데 해외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 고객 상대하고 싶은데 결제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네요. 그럴 때 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회사다라고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것 같고요. 이게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다 전부 다 전 세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가 줄 상향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세팅을 해놓으면 추가적인 개발 이런 것보다는 소위 보완하고 AS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릴수록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고 해서 기본 비용이 많이 고정 비용이 늘어나기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쓰면 쓸수록 결국 돈을 버는 그런 소프트웨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돈 계속 들어올 수 있죠. 좋습니다. 스퀘어 스페이스까지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과매도 종목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주가 자체는 최근 들어 재미없어. 오늘 이제 모처럼 5일 만에 반등을 했지만 9월이라는 어떤 특성도 있겠고요.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피관료가도 다 머리가 아픈 구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리해서 될 시기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적인데요.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부진하기 때문에 12개월 실적 기준 PR은 19배, 18.5배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떨어진 건 다 오케이인데 그보다 그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매도 아니면 반대로 과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매도라는 걸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들 할 수 있죠. 느낌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감적으로도 교과서적으로 보면 네. 흔히 우리가 RSI는 상대 강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하는 지표인데 워낙 많은 걸 하기 때문에 핵심을 별로 안 다루는데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시장이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했을 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쓴 게 RSI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 HTS에 다 장착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보시면 참고적으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70 이상 되면 과매수다. 네. 30 이하면 과매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꼭 30이 아니라도 30 초반 언저리에 있다면 과매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가 계속 내려가거나 이익이 계속 떨어지면 볼 필요가 없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되면 여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예.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한 10개 정도 CNBC에서 골라본 것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드리는 보잉이라든가 라스베가스 샌즈나 이런 알텍스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5개 몇 개만 보면 대표적인 것이 보잉입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기적인 전망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 더 많이 그러네요. RSI가 좀 떨어져 있고 과매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보잉 같은 경우는 RSI가 참고적으로 20.2밖에 나오지 않는다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보여드렸던 라스베가스 샌즈가 되겠는데요. 18.4밖에 안 나오고요. 엔비디아가 35밖에 안 나오는 건 진짜 깜짝 놀랄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연초나 지금 올해 상당히 갔을 때 이게 막 80 막 넘었었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번 주 들어 특히 안 좋거든요. 이번 달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어제자 기준은 3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그리고 페이체크 이런 것들도 좋은 회사들인데 RSI가 많이 내려와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SI가 30 언저리에 있는 종목, 그 안에서 또 이익 전망치와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뽑아주셨으니까 꼭 체크해 주셨다가 여러분들 전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